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서민이 손오공을 통해서 부처님법 배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을 밑바닥에 들어가서 선입관 없이 기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깊이 공부했다고. 다시 말하면 손오공이라고 하는 원순위 얘기 속에서 부처님법 기본 논리가 다 포함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산토공론들이 깡패짓거리 하고 있는 산토공론들 이익이고요. 수호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104명의 진짜로 깡패들이 나라 국가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던지면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만들어가는 자기의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모든 이념적 관념적인 종교적 혼란되어 있는 것들 다 틀어갖고 우리 마음세계를 통해서 상업하면서 따는 어떻게 보자면 유교, 불교, 도교를 통합시켜갖고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마지막이고요. 금경배가 아니라 홍lum몽이란 말이에요. 홍lum몽을 통해서 인간의 요새 말하는 인간의 심층 심리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종교로나 이상사하고 연습시킨 작업들을 현대화시켜가면서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적어도 세계적인 인간의 요새 말하면 인문학에 관한 심성적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lum몽 네 가지를 통한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에 관한 문제를 아주 쉽게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 생각에는 그 공부는 그 선입관 갖고 폼 잡으려고 하는 공자, 맹자, 제자 그거는 달리 인간의 심성에 관한 근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말하자면 불교에 있어서 대승불교 근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틈이 있으면 요 중심으로는 4대 기서 공부해가면 어느 정도 보이냐.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필연적으로 백화문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다. 백화문 공부지 4대 기서에서 동양사상이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그 동양의 전통적인 사실 로마의 정신보다는 동양에 있어서 춘추 정신을 도는 정신을 이은 다음에 그 기초에서 현대 인류 사회를 이라고 있는 동서양에 있어서 그 학문적인 입장을 현대 인문학에 관한 방향에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훈련을 어디서 이루느냐. 적어도 중국 사람들이 현재 보고 있는 4대 기세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면 인문학 기초를 다뤄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이름을 60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말씀하면 드립 보신다고 보자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뭐냐면 고정관념 갖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은진지 다 섞어갖고 다시 간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가 있냐. 평화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차대기 속에다 넣어갖고 그냥 몽디를 뚫어펴갖고 탕탕 다 끼갖고 섞어갖고 한 덩어리를 맨다고 한다. 대성일편이라고 합니다. 조선 대성일편. 대성이 아니라 타성일편. 타는 뜻을 뭉디를 뚫어펴 타자에 타성 다 뜻을 깨갖고 한 덩어리를 맨다. 일편 한 조각을 맨다. 한 덩어리를 맨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에 있어 우주 학문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인문학의 근본 방향을 공개한다 했던 그 양명학의 이론으로 두 가지를 꼭 한번 공부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유 있게 봐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자 해서 네, 어제 저녁에도 그러고 아침도 그러고 허리가 죽겠지만은 이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이랑 물고 하고 나니까 아 방향 이런 것이구나 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있는 동안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형수님 몇번 이제 건강이 나빠갖고 나 세상에 맹자는 죽는 거 못 끝내고 죽으면 못 죽을 것인가 하면서 가끔가다 보면 어려울 때 사고가 공포심이 엄습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서니까 나 지금 풀어지니까 이제 안 죽겠다. 언제까지 살겠냐. 저보다 5년은 더 살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생기도 나고 다음은 집사람이 그 병자가 몸을 아침 풀리는 어려운 집사람이 내가 정신 차려야 하니까 그래서 집사람 술을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불편하면 막
듣기 싫어서 꼬라지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말꼬리를 잡아요. 두 번, 세 번 조여서 세 번 받아주다가 네 번째 성질 막 하면 돼.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풀어잡고 내가 성질 미안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해. 그러면 그냥 자기 누구한테 풀어줘. 그리고 오늘 지금 소금 소리 한 말씀 드리려고. 시간은 저거 지금 일을 쫓기고 있는데 집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강의 어찌 끌려가냐고. 그래갖고는 삼겹살 그 국에다 넣어갖고 삶아갖고 기어코 그러면 5점만 먹고 가라고 주고 그 주스막 가갖고 먹고 가라고 해서 지금 시간 늦어졌다고 못 가더라도 여러분 다 먹고 가라고 딱 먹고 가고 뭐라도 딱 시키고 있는데 그 그놈을 그렇게 큰 적기를 못 먹잖아요. 가위로 썰어야지. 요 가위로 썰어 이제 썰어갖고 거기다가 양념장 찍어갖고 그거 먹으면 이건 5점 먹고 갈까. 저도 오기 싫은데 아프신 사모님이 뭘 그렇게 하신다고 해갖고 이런다고 뭐하는가. 그리고 나서는 오면서는 그러는가. 형수님 오면서는 그래도 관세음보살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장하고 인사하고 온답게. 그렇게 이제 풀어지지.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잘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거기 싫고 먹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특히 허리 아파 죽겠는데 마사지 시켜주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정반합으로 다 혼란을 섞어갖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관세음보살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합장하고 오는 순간에 나는 일단은 해결한 것이다. 이것이 그래도 우리 형수 앞에 내가 의관 결 속에 이게 쏘는 소리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진솔한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아침마다 관세음보살님 모신다고 아부를 하고 근데 나는 형님하고는 지금 반대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가지 마라가 아니라 어서 가라 이렇게 집에 있으려고 빨리 가라고 했다.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 현장으로는 반대가 나타나지만 본질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지 않아요. 그 본체는 그 말을 위해서 이 머리 좋은 사람이가 말을 위해서 자기 안 지켜줬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엔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제 72페이지? 아니요 73페이지 가운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그래도 저는 언제든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부분들을 꼭 이 앞에 부분까지 꼭 읽고 나서 연결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해 나가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뭐냐? 앞에 부분 사학원 72페이지부터 나온 공선주 4에서 나온 게 4에 나온 내용이 있다면 다시만 71페이지 권 4에서 나온 부서서는 바로 말하자면 맹자님이 큰 뜻을 갖고 들어가서 제나라에 가서부터 시작해서 말이 제나라에서도 있지만 여기 만나 사정하고 다닐 때마다 한 대마다 맹자는 이걸 좀 부딪힌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대목이 뭐냐면 제 4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나라고 모시고 여기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의지해서 새로운 이상국가 맨당을 안 되겠다. 그래서 박터지게 쌓아놓고 나서 제나라를 떠나오는 과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4권의 72페이지 그 서론편에 나오는 부분에 끝을 부분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맹자는 제나라에다가 꿈을 심고 이상국가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제나라도 떠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까지도 보자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볼 때는 무엇이냐 그러면 얼른 보자면 제나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맹자님이 거기 붙어갖고 지금 제나라에서 뭐 임금한테 달랑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여기 말하면 4번의 핵심 부분에 깨달은 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려고 보이냐면 세 가지 입장으로 봐서 지도자가 천하의 뜻을 얻으려면 무엇이냐? 그러면 도를 얻어야 한다. 천하의 대세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접근해 갈 때 주변으로부터 자연히 도와주는 힘이 나온다. 그것이 말하자면 72페이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득도자는 아조. 천하의 대세의 뜻을 얻고 그게 그 사람 그 편승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는다. 천하의 대세에 반은 지킬 억지 쓰고 닿으면 욕만 직사를 가다먹기 일이 다 안 된다.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지금 윤 대통령처럼 사람들한테다가 뭐다 지지를 받지 못 받는다면 욕설 처리한다. 근데 일면에서는 그 양반한테 보기에 지금 현재 한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짓거리는 지금 각시로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일단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대세를 얻은 것이냐 아니면 대세에 반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 판단하는 우리 기준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모르고 있는 백성들한테다가 그만 어떻게 연기시킬 것이냐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7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해독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해독편 여기서부터 73페이지 6째 주 7페이지부터 해야지만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들어가서 72페이지 쪽으로 붙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절친대로 핵심이 되어진 문제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단지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냐? 그럼 앞에는 도를 얻느냐 안 얻느냐에 의해서 천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느냐 안 얻느냐에 대해서 그 프랑스 혁명 후에 나온 대로 하면 월롱테 제네라라고 해서 제네럴 오피니언이라고 국민의 일반적 지지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천하의 대세의 지지를 얻느냐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 뜻을 요약해갖고 여기가 놔두고 앞에 있는 데 보자면 천지인 갖고 아니면 사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로 그 중에서 하늘 뜻 하지만 천운에 의한 대세, 지운에 의한 대세, 그 다음에 인운에 의한 대세, 천지인 3원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생각되면 그 중에서 하늘 땅이 뭐이다냐? 중요한 문제는 그 연결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갖고 인화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방향을 결정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말하자면 인화가 천하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은 맹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중용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천하 위치에 관한 근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정도 다시 들어가. 인화는 시 천지인 삼자 관계 중 최주요 된다. 천지인 70배 밑에 둘째 줄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요소는 삼자는 그 관계 문제가 고왕금내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시 인문 소관주적다. 이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무엇을 갖고 있냐? 인문 간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이 관주적 사람들의 관심을 주는 물기운단 중립적 관심을 관주적 가장 큰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이다. 맹자는 제 절이 즉 절이의 이 문제에 관해서 즉 주요 직접 이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즉
불교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시, 거기서 번호를 딱딱 따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 군사, 방면대, 분석, 논술, 편시, 지, 인화지 간의 관계적 공명전께서는 적어도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군사관계예요. 전쟁을 통해서나 국가와 관계 속에서 군사관계 방면에다가 제일 첫째로는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누가 이기냐 문제를 가서 군사방면 관계로 볼 때 그것을 분석해 갖고 논술을 해 갔는데 군사방면을 반면에서 분석 논술을 해 갈 때는 천시, 지리, 인화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인화지 관 사람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천시, 지리, 인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차 다음에 보자면 차는 다음 차자지 차, 시, 관념, 설명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이 속에서 관념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뭐냐? 천시는 불교지리고 관계 편시지 인간관계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딱 간단 결론으로 봐서 관계를 선명하게 한다면 뭐냐? 천시는 불교지리고 하늘이라고는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폭탄하고 작은 알게이들이 텅텅 비어있는 공간에 가득 찬 것인지 하늘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건 관념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 써먹어왔던 지금까지 뻥 들어왔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시라고 하는 것은 불여지리 구체성을 가지고 보자면 지리 따지자는 말이 땅만 아니라 유물 존재하는 실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자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에 비해서 보자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편시와 지리를 관념과 실제로 그냥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리라고 하는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속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관려고 주물르고 연결시키고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조그마한 것으로 몰아갖고 연결시켜서 주물르고 있는 사람 있는 존재가 뭐냐?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그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실제 하고 있는 밖에 존재하는 것들은 부여 인화 실제 움직이고 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확장 돌아왔자니까 모르한 사람들이 모아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볼 때는 따라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삼자지 중 그러므로 이 천지인 삼자 가운데서 인화 사람들이 확장 세 가지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인화 공화국 합작과는 합의를 통해서 의사 합의를 통해서 모아지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서 합의를 통해서 이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은다는 뜻이고 인화는 다시 말하자면 다술파라고 따뜻한 파자라고 그 인화에서 아까 말한 모은다고 할 때 특별히 보자면 오늘날 화학자 뭐냐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모아서 합의를 이룬다는 뜻으로 통할 때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자는 뭐냐면 이 교화 옆에다가 입구자 것이 입안에다가 입안에다가 교화자 생각해보면 뭐냐면 나라 발자는 두이 열집 여덟 팔 28가지 요소가 입안에 들어가서 꼭꼭 씹어갖고 그것이 씹어고 반찬해갖고 영양분이 된 것이죠. 그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자면 실질적으로 보자면 우리한테 인간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28가지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아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고 사람이 모아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최중요적 사람이 모아서 이루는 합의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거기다 끝에다가 제가 얼른 한번 써봤습니다. 합의를 사람이 모아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좋게 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말하면 판 깨버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 깨버리면 지금 판 깨는 것이 아니라 넘판을 깨갖고 진짜 분명히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줄에 나오는 최중요적인 방향으로 가는 화는 뭐냐? 지기들을 잘 모아갖고 지기들을 잘 만들고 넘판을 깨버리고
너만 깨물고 지기는 되게 하는 방법이고 두 가지를 생각해서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다고는 도울 초자가 되는 것과 하나는 반 거스릴 반자가 되는 것과 두 가지로 지금 방향이 나눠질 수가 있다. 잘 뜨는 방향, 못 뜨는 방향, 안 깨는 방향, 도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은 기 결정작용적 인소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아서 만드는 것은 결정적인 방향으로 뭘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이라면 끝에서 완전히 잘 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가는 요소인데 크게 보자면 두 가지다.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과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과 반대 지기들로 볼 때는 되는 방향으로 만들고 남한테는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자면 사람이 모아서 하는 것이 제일 첫째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밑줄에 있는데 인화에다가 1번을 쓰고 인화 다음에다가 첫째 줄에 나온 진리는 차지 두 번째로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는 우차지 인화 다음에 지 다음에 천시라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천지다. 그러니까 냉정히 보자면 동양에서는 왕천으로 하려고 이름 빌리려고 하늘 천지부터 천지 뜨고 갖고 세상에 성리학 갖고 뻥 트는 거자 빠진 내용 본질로 들어가면 가장 크게 뻥 트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보자면 이 냉자우주를 볼 때는 그것은 인화 밑에 지 밑에 천시라고 해서 세 번째로 별것도 아닌데 뻥만 엄청나게 틀고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여타 중시인적인 주관 능동성적 일관사상 하여서 분불계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둘째 줄 시작하면 저시 그러므로 이에 그것들은 여타 그와 더불어서 여타는 누구요? 그와 더불어서 볼 때 무엇을 하면 크게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맹자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맹자가 보기에는 여타 맹자님의 생각과 취해서 볼 때는 중시 인적인 주관 사람이 주동적인 관 눈을 똑똑을 주고 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을 통해서 보는 것과 사람 주관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요소 첫째 요소로 보고 그 다음에 능동성적 일관사상 그래서 주관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적 하나로 부분만 짝짝짝 쓴 것이 아니라 앞에 뒤까지 하나의 연관된 사고체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능동성적 일관사상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서 불분계성 띄어서 하나하나씩 써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총체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시, 정강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덩어리로 주관의 이 한 덩어리로 강조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거냐 이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보자면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볼 때 정시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볼 거냐 정강조 인화 사람들이 모아서 연결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인화는 인화적 중요성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합의한다. 그래서 강조하면서도 강조는 무엇으로 보냐 그 대목은 여기 출발을 해가지고서 하득출조 득도자 하조 실조자 하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의식이 집중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수피자장이 되어버린 것이냐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뭐냐면 목표를 단일화시킨다는 것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화시킨다는 방법과 현대적인 공동사고방식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목표 단위성, 두 번째 방법은 선택과 집중성,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너주를 시작되는 것을 다 빼버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 셋째 줄 나온 대로 인화의 중요성에 출발해갖고 득출요, 득도자는 다조하고 실도자는 다조하는 결론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대중적인 민중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저치파 문제를 갖고 온 첫째는 군사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안도가 힘지느냐 문제를 갖고 다가 두 번째는 인향료 정치, 그것은 군사 문제를 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입장으로 가는 정치 문제로 방향을 번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 끝에 가서는 마지막으로서는 실제상으로는 우향도 인정 화제, 그래서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공동체 방향을 만드냐 하는, 다시 말하면 서로 화합해 갖고 이사국가를 만드는 인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 전체 남아 해코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동적인 이익을 얻는 거죠. 요 대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3,900년에 당군하나님, 4,000년 전에 당군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말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홍익인간 다 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다 혜택을 받는 체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하면 한 놈도 한 종자도 빼지 말고 다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거기에 한 소리라도 튕기고 조금만 하면 한 가지라도 무시를 못하고, 이 뜻은 다시 말하면 거대한 조선대학이라고 하면서 지시라고 할 때 거기 올라다니는 학생들이 저 입구에 있는 철도 있는 데서부터 벽돌 한 조각이라도, 흙벽돌 한 조각이라도 두 조각이라도 들고 7층 지시라고 조선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을 보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다음에 단군할아버지 사상을 조선조 정신을 연결해갖고 새로운 국가 건설까지 연결시켜야 한다, 이 이론을 새로운 차원에서 정리하셨던 현암 이후로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우리 단군 사상에 관한 내용들이 지난번 포인트 나눠졌습니다는 구성이 있는 것으로 정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천지인 세 가지 입장이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 대목을 갖고 보자면, 이것이 말하자면 중용 총론도 되고 파수삼 총론도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대로 천지인 삼자, 그것을 제1문단이라고 본다면, 여섯째 줄부터 보자면 춘추 초기에서부터 보자면 응용하는 기승, 이 구체적인 이론을 바꿔가지고 전개하는 대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둘째 다시 쭉 보자면 춘추 초기에 있어서는 정나라 왕이 있었던 사람이 정구공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뜨게 됐다. 구공이 그 세상을 뜬 다음에 태자 오생이 즉위하였다. 못난 놈이 오생이라는 놈이 굉장히 이 아버지 계를 위해서 왕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그런데도 장공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이 바로 전나라의 장공이다. 그러니까 부공 다음에 장공이었는데, 이 장자는 뭐냐면 별장 장자라고 볼 수 있고 농장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집을 큰 집이었다는 뜻인데, 단 사적 지위는 이 장공의 지위는 각 그러나 수도 생모와 호재적 유적, 자기를 낳아줬던, 아까 지강교 사이에 낳아줬던 자기 어머니는 생모, 이 여기 있는 데로 보자면 무강이라고 한다면, 무강이라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다음에 낳았던 두 번째 이 동생인 그다 내지에서 공숙단에 의해서 유역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도 말하면 유역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는 큰아들 몸뚱이가 둘째 놈을 그놈을 자기 친구로 삼아갖고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지금 그날까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정장공적 멋진 무광은 무광은 아마 저 북쪽 지역에부터 힘어디 정책적으로 내가 시비 왔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무광이라고 하는 여자는 편애 정장공적 호재 공숙단 호재는 한 몸에서 나온 그 말이 어머니가 같은 그 말이다. 그 자기 동생인 이 동복 동생이야. 동복 동생인 정숙단을 자기보다도 큰 아들보다는 정숙단은 진짜들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항상 틈만 있으면 동생 편을 들어서 요구 정장공 하 제읍 공급 공숙단 중요한 제자는 제도 제자니까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면 나라의 기관이 되는 거점 도시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 지역에 있는 도청 소재지급의 중요한 도시거나 아니면 변방에 있어서는 방어의 핵심이 되는 도시가 말하면 제6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아들한테 하지 말라면 정장공한테다가 항상 요구를 하기 뭐라 하냐면 제일 큰 도시, 거점 도시를 동생한테 띄워줘라. 네가 혼자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거점 도시를 띄워줘라. 그래서 파제읍, 제읍을 들어서 공급, 공숙단 동생한테 주어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제읍은 시 군사 요새고 계음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 요지이고 다시 말하면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정장공은 원유동의 정장공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광이 자기 어머니가 우체 공숙단 자기 동생을 체는 위하여서 편을 들기 위해서 요구 이수 난공적 경성.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도시를 안 주려면 서울에 관한 권리라도 동생한테 줘라. 그래서 지금 무광한 어머니는 동생한테 무엇을 요구했냐? 그럼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쉽는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방어하기가 쉬운 그런 다시 말하자면 외적으로 없어서 안정되어져 있는 불안하지 않는 도시는 동생한테 주어라. 그 말이 뭐냐면 요구 이수 난공적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기는 어렵고 방어하기는 쉬운 큰 도시를 동생명으로 돌려줘라 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뭐냐 그러면 제일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성곽이 잘 되어 있는 경성 진주나라의 정나라 수도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도는 줘도 가장 왕권에 관한 것까지 뺏으라고는 않겠구나. 그래서 타협하는 방법으로 정장공이 그러면 줬어. 그러면 명의는 수도 명의를 동생 명의로 했다. 그렇게 갖고 합의를 해서 명의에 관한 경성에 관한 것만을 동생한테 준영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기까지 이제 타협에 관한 문제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 이제 공숙단이 형 몰아내고 천하 이제 수도를 잡았으니까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다루고 있는 공숙단이 일도 경성 서울에 이르러 가지고 야금야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방법을 피우고 있는 대목을 다룬 대목이 공숙단 붙여서가 다시 말하면 8개 줄 붙여서 9개 붙는 것이 뭐냐 보면 제 문단, 제3문단이라고 볼 수 있어. 거기다가 공숙단 앞에서 3번을 한번 써보십니다. 공숙단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취가고 가관 성장 성장이라고 장장을 못하게 한다니까 성곽이라고 했다. 수도를 방어하고 있는 성을 더 크게 지가 방어 체제를 강화시킨 것이 가고 성벽을 더 높이고 그리고 가관 그 다음에 성벽을 방어하는 성을 더 넓혔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방어 체제를 강화해갖고 결국은 지가 서울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숙단이 들어가자마자
성벽도 높이고 그다음에 성을 주변도 넓혀가면서 서울에 관한 방어 권리를 지가 행사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국 대신문인들이 전나라의 여러 신하들, 바로 임금 신하들인데 그 공생놈이 해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임금 신하들이 신하들이 대차, 차는 다시 말하면 장공한테 대해서 대차, 이에 대해서 이론, 분분, 반론, 비판이 분분 여러 가지 시끌사끌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장공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장공한테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민의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장공한테 대해서 각종 등급 도국들은 모든 큰 도장을 꼭 수도만이 아니라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각종 큰 도시들은 성장적 고도가 그 성의 체제에 간다거나 내용들 다 규정으로 정해놨거든요. 성장의 고도 높이가 다 선왕이 도입규정 전 임금 때에서 정나라 때의 전 임금에서 무공 때에 이미 다 방어 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왕이 서울 옛날 이 앞에 돌아가신 지갑지가 임금을 볼 때 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 영정조 때에 있어서 수원성 만드는 것들에 관한 성을 만드는데도 반드시 높이는 어쩌고 넓이는 어쩌고 뭔 재료를 어쩌고 그것들 다 축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들 근거를 가지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왕들은 다 규정, 성 쌓는 문제에 관해서도 규정을 정했던 것인데 지금의 여금 공수단 현재 공수단이라는 건 알도 모르던 말이에요. 불안 규정 수성률 성장 근거 왜 규정에 관해서 불안 안자는 근거할 안자입니다. 성에 관한 규정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짠지 그 성 근거도 알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성장 하지만 성과 울타리를 높이고 낮은 건 지멋대로 규정도 모르고 규정에 이르지 않고 막 만들어 고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니는 당신은 전청을 정해. 다시 말하면 정장공 당신께서는 반드시 니는 응급 지금 지금 바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응급 급시 현 시간에 지금 공가로 대응하여서 조지타 이와 같은 멋대로 성 만드는 것을 조지 그만두도록 막 방지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장 막을 조장, 진짜 막을 진짜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면 국과 난이 뒤에 이루어지고 수습은 어려운 결과를 뒤에 발전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미리 막아야 하겠습니다. 말을 한 것입니다. 미리 막읍시다. 그러니까 정장공이 속으로는 다 속을 입고 있는 거죠. 냅더라 요건 지가 얻은 것인데 내 맘대로 가 네 어머니하고 두자고 네 그 말만 보고 있다. 그래서 정장공의 말이 뭐냐면 정장공이 설말하되 모친이 이망저양 어머니께서 꼭 동생 편을 들어갖고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이망저양 이 일을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 당신 내가 둘이 싸먹었으니까 그만. 그래서 아는 우유 증마한 뻥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우유 어찌 또 증마 방법 다른 어떤 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판법이라면 처리하는 방법 대안이라고 해요.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내한테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하자는데 내가 말 못하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떠방천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자는데 이렇게 하고 살짝 떠놓고 어떻게 보자면 어머니하고 동생한테다가 요거는 비난 받도록 자기는 살짝 빠진 형식을 취하면서 여론적 비판 후에서 지금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정장공의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수단이 가가
원류 대차기 채취파리제 조치. 공숙단이라는 놈이 이 어머니 압력을 받고 있는 지금 형 입장을 비를 맞고 혼란 섞고 있는 형 입장에 혼에 빠져 있는 형 입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숙단은 가가 원류 대자기 자기 형인 정장공이 자기에 대해서는 원류 채취 제한 조시는 조치란 말이에요. 자기를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바쁘니까 나한테 대해서는 이래저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뻔히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형을 딜레마에다가 어려운 입장에 빠쳐놓고 지금 어떻게 방사하는 것을 멈춰보고 있으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나가려고 그래서 공숙단은 자기 형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내 호신대 해나가자. 그래서 변갱 곧바로 여기에서 다시 방사는 멋대로 한다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짓거리를 이제 다시 시작했다 말이야. 길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형이 한 말도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영, 양, 서부, 북부적 문제가 청명우차기. 그래서 서쪽과 북쪽이니까 바로 오랑캐쪽이죠. 자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아까 자기 어머니가 그쪽에서 왔던 것은 무광이라는 게 오랑캐 쪽에서 시집왔던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 북쪽 지역에 맞성 일으키고 있는 즉 오랑캐들이란다거나 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온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북방에 관한 주도권을 가고 있는 군대죠. 그 서부 북부 지역에 있는 군대 오랑캐족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북방에 관한 중요한 부대들을 서부 북부 군대들을 청명후 자기 명령에 따르도록 해서 다시 말해 국가 방어권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병사 그렇게 해놓고 공적인 입장을 그렇게 떠들어 놓고 또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게 말이에요. 자접수요 주의적 성급. 그리고 나서는 주로만 성은 뭐냐면 오랑캐 쳐들어온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사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성급 중요한 도시들은 야금야금 그 말입니다. 사적으로 야금야금 도시들을 자기적 공지,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공지로 자기 지배하는 영역으로 자기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자기는 다 알면서도 멈춰고 지금 떠방쳐 어디 가냐면 백성들한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도움을 받도록 자극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공자여가 대정장공한테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공자여는 그 나라에 있는 벼슬같이 있는 것들 공자여가 장공에 대해서 말하기를 극조 하수 계기타. 빨리 지금 계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지금 아까 말하자면 지금 동생이 야금야금 먹어갖고 천을 먹으려고 짓거리를 아주 난 내놓고 보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지금 안 막은다고 하면 주의적인 전략 노지가 주나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전략 노지들이 도해 만만 피타 장합 아까 말하자면 지금 동생 놈한테 의해서 야금야금 다 그놈이 지금 천하를 지배하려고 지금 세력을 들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알고서 지금 정장공한테다가 여공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만만 차례차례 이 피타
차례차례 지가 다 점령해갖고 죽였다고 또 자빠졌습니다 라고 봤다. 그러니까 정장공이 뻔히 알면서도 반시 어떻게 설명하냐면 불긴 불만기설 그런 데 알면서도 오히려 여전히 반시나 여전히 말이에요. 알면서도 아마 여전히 불긴 불만기 지금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느리지도 않고 어쩌고 보자고 가격 그대로 있는 거죠. 불긴 불만기 서두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느리지도 않은 채로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뭐라 하면 용불착 서둘러서 이 대책을 세우지 맙시다. 용불착이란 말은 조그맣게 할 필요 없다 말이야. 그대로 드시죠 말을 한 말입니다. 필요 없다 말이 용불착이다. 서둘 필요 없어. 나만 안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보고 이 어쩔 것이냐 여론이 이길 때까지 냅둬보라 그 말이 말하면 용불착이다. 냅둬보라. 여대목까지는 문장은 틀리고 좀 실럽니다. 냅둬보라 그 말을 설명했다. 용불착.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만 백성들 뜻이 익어가면 대안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 뜻에 따라서 역사 말이 말하자면 득도 다조 백성들 뜻을 얻으면 가만 놔둬도 그 방향으로 정책이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도 백성들 뜻에 어긋난 짓거리를 하게 되면 다조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니까 백성들 민의가 익을 때까지 가만히 봅다. 요 말을 어떻게 보자면 현재 지금 서두르고 있는 윤모지의 태도를 어찌그 그냥 정부야 여론 내지버지 이 국민 대회장한테 냅두고 더 이길 때까지 봐. 어찌그 국민들이 하는 거라. 국민들 민의를 다시 한번 조용히 관찰하자는 뜻이 말하자면 득도 다조고 실도 봐조 한 것이니까 그 사람 여건이 그 것이 없잖아. 타는 대군비 타는 임금에 대해서도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올바른 짓을 다른 법에 틀린 짓거리를 하는 것이고 대형 불친 자기 친형에 대해서 원수같이 지금 그냥 흉으로 내온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불친하면 남들이 쉬고 있는 것이니 저양 불이적인 사는 이처럼 저양 불이 인자로운 인간적인 것도 아닌 그리고 올바른 것도 아닌 비도덕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불의적인 인들은 이것이 주다료 가면 갈수록 말이야. 이런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면 즉사 점거가 최다적 지방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못된 짓거리 하는 영역을 점거가 다시 거듭더 다적지만 더 많은 영으로 퍼치면 퍼쳐 나갈수록 얼른 보기엔 지가 지배권을 주도권을 잡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건 지가 죽을 함정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자치 멸망 지가 저 죽을 구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다음 보죠. 때부터 그 대신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찬찬히 똑똑한 눈뜨고 알기만 해. 그렇게 볼 때 바로 뭐냐면 그는 더 많은 짓을 하면 할수록 점거 제다적 지방 더 많은 부분들을 잡으면 뺐으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야 또한 자치 멸망의 길도 죽을 길로 지가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대목을 보자면 정장공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서도 애투고 하지만 민의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간 시간을 많이 빼버려서 여대목 열령기가 좀 이따가 끝내고 하고 여기 좀 추야가지고 그래서 무슨 몇 가지 해놓고 좀 쉬십시다. 여대목까지 보면 결론을 무엇을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화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쉬기로 하고 내가 죄송하고 5분 있다가 바로 시작해갖고 그 다음 부분에 가는 것이 아주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실을 말하자면 74페이지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채널 얻은 사람 마음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성질 안 내고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보고 자, 불안 경제 오늘 지금 이 내용들이 그저 똑같은 반복한 강의 아닌가? 이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 정말 맛이 나와. 그 문장만 보니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님, 예. 너 자꾸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안에 마음속에다 지금 다콕 찌는 거지. 주사 놓고 있잖아. 마누라가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가 하는 거라. 이렇게. 이거 걸어서 먹거든요. 예. 무거워서 갖고 가시나 보네. 요거- 따뜻해서 사모님 드세요. 오늘은 진짜 이 우리 형수님이 진짜 관세음보살님 같고 식단도 같이 드세요. 적지만. 조 교수 예, 이제 날씨 풀어지면 예. 바로 경몽여기로 들어가지. 아 경몽여기라 이제 뭐요? 저 조선제국전 들어가. 예. 아이고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 가지 그래도 힘드신데. 형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안 흔들려. 나 찔려보면 나불러 가버려. 안 그래요. 그만 나 붙잡을 사람도 없어. 시키도 또 안 흔들려. 힘든데 막 여러 가지 했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면 안 돼요. 내일모레 또 우리 저 글씨 한번 보자. 예, 좋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한테 떠들고 나한테 이미 또 좀 마시죠. 또 나하고 자네도 뭐 우선 그러고 그 서한 거기를 살려야지. 아, 그렇습니다. 서한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하면 tun치정부시대 동양사상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 단체를 해야 이 단체를 들여주고 자네가 들여주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도 이거 못하는 거지. 저도 묘하게 내일 보게요. 먼저 원래 가시나요? 그래서 어디 현무 데이트라고? 저기서 만약에 삼국지 강의해라고 한다면 자네가 강의할 수 있겠는가? 뭐래요? 아니 서로 논의해가면서 하면 돼. 연구해가면서.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제 시간을 낼 수가 없게. 알았어. 내가 알았어. 이제 어머니 모신다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나는 아까 96세. 96세. 96? 그렇게 이제 그래도 내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는 완전히 한쪽 책임만다고 해. 그때부터 나 복감으로 가만 안 둘 것이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동생 사랑하기만 하는 오빠 아니야. 그때는 독살스러운 피가 찐찐하게 무서운 독살스러운 어린이가 될 것이지. 근데 건강하셔요. 건강하셔. 어머니가? 예. 아 그러면 150까지는 안 돌아가시겠네. 예. 그참 자네 집안으로는 국인데 나는 그래 요새 지금 내 아팠다가 집사 나섰다가 할 때마다 어머니 그 고통하셨던 모습 생각이 나는데 특히 그 전원일기에 나오잖아요. 전원일기 모습만 보면 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찢기가 그냥 뚫릴 수가 없네. 진짜로 전원일기 참 좋은 연속극이야.
뭐 이제 이빨도 좋으셔? 예.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가 지금 친정 어머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참말로 우리 형 동생은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대.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아니 그건 뭐냐면 법으로 정해주는 것이 친정 어머니한테보다는 시어머니한테 더 있어. 보이지 않게 그대로 딱 있어 이렇게. 내가 이 어떻게 말하자면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 뒤를 계선다고 하는 책임자 의식 아니야? 그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속는 얘기인데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8년간 집사를 모셨어요. 그렇게 나는 집사람한테 내가 더 어머니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철저하게 고맙게 생각해하고 내 돈도 다 해가지고 어떠실까요? 다시 좀 시작해 보실까요? 자, 부정 선생님도 들어오시죠. 확실히 날씨가 더 따뜻해졌어요.